200에서 300 정도를 유튜브만으로 벌고 추가로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료만 400에서 500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었죠. 네, 웨이크 패밀리가 만난 사람들, 이번 편은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주실 것 같은데, 그 흔히 말하는 영상으로 돈 번다는 사람들, 채널만 몇 개 운영하신다고 했죠? 지금 제 채널만 4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외주 업체로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한 17개의 채널을 운영하시고, 또 그걸 수익화에 성공하고 계신 우리 최보라나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빚 4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겪으셨는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함께 또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보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콘텐츠 제작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 채널은 이제 4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채널을 약간 베이스로 해서 영업을 다니거나 지금 1인 기업이 아닌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13개 정도의 회사를 이제 브랜드 채널, 그다음에 개인 크리에이터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올인원 시스템, 그러니까 기획, 편집, 촬영, 업로드, 댓글 관리, 퍼즐 설계, 그리고 가끔씩은 비즈니스 플랜까지 해가지고 같이 오리선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널을 이제 개인 채널 4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지금 당장 가서 만들면 채널 4개는 만들 수 있거든요. 혹시 공개를 다 해주실 수 있는지, 뭐 팔로워 숫자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제가 3개는 공개를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채널 하나는 21만 푸드 여행을 다니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댄스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1만 정도 되는 채널인데요. 등을 돌리고 추는 댄서예요. 저는 춤을 못 춥니다. 나는 춤을 못 추니 못 추는 컨셉으로 해보자. 하나는 뮤직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구독자가 이제 2,900명 정도 되는, 사실은 멈춰놨다가 갑자기 활성화가 다시 되면서 1기를 노래로 부르는 채널이에요. AI가 너무 좋아서 이걸 가지고 작사 작곡으로 제 일상을 브이로그로 만들게 되고요. 하나는 지금 공개를 못하는데 이제 하나는 요리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요리를 또 워낙 좋아해가지고 요리도 컨셉을 잡고 약간 한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요리 채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컨셉화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오신 것도 보면 약간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20만 뭐 구독자 크리에이터인 건 너무 좋은데 실제로 그 채널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20만 채널의 수익은 월 수익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이거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이건 사실 제 강의도 많이 공개를 해서 20만 채널은 수익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광고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안은 들어온 적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메일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영상 하나당 200만 원 제안 받기도 하고 이제 BS 모임을 가거나 그랬을 때 쇼폼 2개 정도랑 300을 제안 받기도 하는데 이 채널은 제가 100만 될 때까지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조회수 수익이 많이 남냐? 조회수 수익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조회수 수익도 1년 해야 뭐 200만 원 될까 말까? 근데 아까 그랬듯이 이건 장기를 보고 있고 장기를 보고 있는데 이 채널의 장점은 조회수나 바이럴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인들한테 지익하게 가서 홍보해서 잘 된 케이스도 있고, 근데 효과는 맞지만 광고비를 받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이제 지금 하진 않는데 예전에 5,000명이었던 지식 채널이 있거든요. 그게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월 200에서 300 정도를 유튜브만으로 벌고 추가로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료만 400에서 500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었죠.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150만 원, 500만 원 벌자고 유튜브에 광고를 받는 게 맞나? 광고주 가이드에 맞아서, 물론 제 지금 매주 하는 채널 중에는 광고만 95% 받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거 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쿠팡 파트너스도 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광고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수익이 고정 수익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지금 250에서 350 사이로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멋이죠. 근데 똑같이 하나를 하겠죠. 제가 요즘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장기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0만 되면 대부분 유튜브 단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100만 되면 1000이라고 하거든요. 1000만 원. 한 건당? 네. 결국에 이제 내 채널을 잘 키우고 나니까 그 채널을 키운 이력을 바탕으로 강의 또는 어떤 대행업 쪽으로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이런 게 궁금한데 대부분 아마 이 영상을 만들고 자기 채널을 만들고 어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꿈은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니까. 그러면 대표님의 첫 시작은 어땠는지, 원래 기존에 뭘 하고 계셨었는데 유튜브가 되신 건지. 자라는 환경 따지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큰고공 넘겨져서 자랐고요. 또 그때 중3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서 동생들 잠깐 데리고 있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독학으로까지 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딱 얄말할까 지게차 던데 라면 공장에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겪어오다가 제 삶이었더라고요. 제 삶이었고 뭔가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갑자기 순간적인 현타가 와서 브랜딩을 알려주는 모임을 하나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 책 모임이었는데
그걸 나가고 나서 거기서 배우다가 찾다 보니 크리에이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겁이 났죠.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이야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지만 대인기 피지컬 공황장애가 되게 심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 약을 먹으면서 일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한국민소촌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제가 6기 비공개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나오는 캐릭터 말고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한 캐릭터가 따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캐릭터에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장 얼굴 나선 게 너무 무서워서 오디오 인플루언서를 했습니다. 순푼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먼저 했고요. 제가 목소리가 그때 되게 지금 이 목소리가 아닌 낮은 목소리가 있어서 밤에 이제 방송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미국촌에서 넘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원래는 여행 쪽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년 정도 뒤에 이제 여행 유튜브 시작을 했어요. 이제 조회수가 그래도 22만 조회수 나고 잘 됐는데 코로나를 맞았죠. 잘 될 때 코로나를 맞으면서 제가 조금 힘들었던 그때 투신을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직전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빠지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얼굴 오픈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얼굴 오픈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그림, 툰, 툰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이제 이모티콘을 배웠어요. 이모티콘을 배우고 다시 오디오 인플루언서를 하면서 카카오 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카카오 음이라는 곳에서 이제 1기가 됐어요. 왜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오디오 플랫폼에서 탑5 안에 운 좋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데서 시작해서 경력을 만들어서 카카오 음을 만들고 카카오 음에서 했던 걸 가지고 클래스 101을 들어가고 이걸로 하다가 한계점을 접했어요. 전 회사를 잘 운영하지 모르니까 어떤 분이 법인 회사를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안 좋게 되면서 빚을 지면서 나오게 된 케이스가 된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로가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어쨌든 해봤던 것들이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유튜브 이제 1일 강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신청하고 온라인 강의도 했던 것 정도만 알려주자 해서 자본을 모아서 직원을 바로 뽑았어요. 바로 뽑아가지고 이 친구들 제 유튜브를 만들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만난 분으로 인해서 제가 제 거는 얘네들한테 못 맡기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은 이것저것 엄청 빠르게 이제 쉽게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많이 해본 만큼 혹시 시작을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에게 만약 내가 지금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내가 다시 한 10년 정도 젊은 상태에서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한 어떤 비즈니스야. 했을 때 내가 나에게 좀 뭔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좀 실수하지 않도록 시작 단계에서 요거 하나 정도는 좀 확실하게 해야 너가 좀 많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어. 너의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딱 그 하나? 약간 포인트? 이게 제 습관 중 하나인데 사실 시작해라 이런 거는 너무 흔하고요. 이제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지금 7년째 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걸 3년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고 1시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거에 적응시켜 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게 7년째 하는 루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은 플레이보드라는 실제로 수익화가 나거나 혹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유튜버들 1만 이상만 분석해놓은 플랫폼이 있어요. 한국 플랫폼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고 구독자 급상승 순위를 봅니다. 인기 있는 순위도 봐요. 30분은 쇼츠만 보고요. 30분은 제가 하고 있는 외주업체에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요일마다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걸 다 봐요. 다 보고 이제 1시간 뒤에는 휴대폰과 모든 걸 다 비행기 모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노트 하나 다 피고 아까 본 거 떠올리면서 지금 내 콘텐츠 혹은 외주 콘텐츠 어떻게 적용할지를 1시간 동안 그냥 써요. 근데 이걸 지금 7년째 해요. 왜냐면 제가 남들보다 좀 뒤쳐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완한 거예요. 이거 하니까 안 돼? 그럼 이거 해보자. 그렇다고 하던 걸 포기한 게 아니라 하면서 하나 더. 제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채널들을 항상 3개씩 만들어요. 네, 성향이 저랑 비슷한 것 같으신데 조금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또 시작한 거는 웬만하면 놓지 않고 저는 계속 꾸준히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그게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저것 하는 자체가 그중에 하나를 성공시키는 것 자체도 힘든 건데 프로세스를 어떻게 좀 완성하는 어떤 나만의 스킬이 있으세요? 사실 3, 4는 거의 맨땅 헤딩하듯이 어떻게 보면 독학으로 영상 편집 기획을 다 배웠으니까 물론 너무 사진을 배웠어서 조명 다루는 거는 자신 있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자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3, 4년을 하고 나서 사업가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할 기회도 생겼었거든요. 근데 인터뷰에서 제가 궁금한 걸 하나씩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어쨌든 기업을 크게 키우신 분들이잖아요. 요새는 뭐 쓰세요? 이렇게 계속 했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분석 적용을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제 회사에 녹였어요. 그래서 1년째는 사실 회사가 좀 휘청휘청 거리긴 했거든요. 근데 2년째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더 정해져서 확장되는 시스템. 저희는 이제 직원 친구들 그래도 되게 자유롭게 저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 말은 쉽게 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셨을 텐데
대다수의 분들도 아마 그런 걸 걱정하시겠죠. 시작은 했는데 이제 책임지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 네, 대표님은 이제 이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내 꿈은 유튜버야, 뭐 크리에이터로 성공하고 싶어 했을 때 전문가시니까 시작할 때부터 잘 되려면 이거 하나 정도는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나를 버려라. 나를 보여. 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버리더라고.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은데 나 안 버리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콘텐츠 기획을 하고 외주 분들 할 때도 브랜드 대표님들한테 그래요. 출연하시고 출연을 하겠대요. 그러면 제가 하는 기획에서는 본인을 많이 버리셔야 되는데 괜찮겠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채널들 중에 성공한 채널이 몇 개 없잖아요. 라고 해요. 나를 버리거나 브랜드를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대중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고 나중에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21만 지금 유튜브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라면을 못 먹습니다. 근데 제 채널에 3개월 동안 라면만 있어요. 밀가루 마요가 전 몸에 두드러있고 심하게 간지러워지고 친구들이 말렸어요. 처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하루에 하나씩 먹었죠. 근데 한 1개월 반 동안 하나씩 조회수가 0도 있었어요. 심지어 유튜브 영상 했는데 쇼폼이 0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말렸죠. 왜냐면 제가 못하는데 저는 저를 믿었어요. 이게 분명히 터질 것 같다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일주일 동안 기획했던 영상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라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후킹 포인트 8개나 있거든요. 라면 먹는 거예요? 네. 라면과 떡볶이와 치즈를 섞는 그런 게 있는데 떡볶이를 일부러 가렸던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떡볶이를 했어요. 이거 100%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치즈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해외 이탈리아가 퍼지면 엄청 논란되겠죠. 이게 왜 스파게티라고 할 테고 그런 후킹 포인트를 진짜 기획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4, 50짜리 짧은 영상이지만 저는 그걸 일주일 기획하고 또 그때 틱톡에서 NCT라는 그룹에서 이거를 마크 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바로 기획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 동안 조회수가 300개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운도 따라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제 영상을 이렇게 유명한 커뮤니티에 올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 분석하다 보면 어디서 좋은지가 보이거든요. 갑자기 다음날 유튜브에 났더니 1만이 된 거예요. 터졌다. 기뻐했죠. 다음날 눈 떴는데 4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10만이 됐습니다. 구독자가 갑자기 1만 명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차차 바꿨어요. 5만이 됐을 때 이제 맛집이랑 여행기를 좀 찾기 시작했고 10만이 됐을 때 좀 브이로그와 여행 쪽을 더 집중했고 지금은 또 다 내려서 다른 컨셉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터지는 컨텐츠 혹은 시선 컨텐츠라고 하죠. 트렌드에 좀 따라가는 컨텐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게 살짝만 보여요. 근데 대부분 욕심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또 내려놓는 거 같아요. 브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내 약간 회사를 알리고 혹은 나를 알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행하는 걸 터지는 걸 아는데 안 한다는 게 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고유 시그니처 컨텐츠를 하거든요. 이 사람을 벌써 기억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하던 한복을 입고 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한복 입으면 유튜브 유명한 분은 한복 거의 없어요. 그럼 유튜브에는 최소한 저를 기억하게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중성을 좀 선택해서 좀 터지는 영상들을 이제 학습해서 내꺼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건데 대부분 좀 유튜브 이제 하시려는 분들도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좀 큰 게 그렇게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서서히 뭔가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두세요 그냥. 그리고 정확하게는 쇼폼으로 보고 롱폼으로 내 얘기를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 롱폼에서 보고 롱폼을 보고 구독하시는 분은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은 뭘 팔아도 돼요. 결국에 최근에 저희가 촬영했던 대표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그 비즈니스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잘 된 케이스였는데 그분이 하신 말과 조금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그분도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 이런 거 일단 시작하고 그 영상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안 하면 평생 모르는데 막상 해서 조회수가 2만 나오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내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라면을 못 먹지만 대중성을 선택해서 라면을 먹고 조회수가 300밖에 안 나왔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영상을 퍼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럼 일단은 컨텐츠를 뭔가 내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시작해보는 데 의의를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좀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자 이제 뭐 시작하는 것도 알겠고 그냥 가장 궁금한 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돈은 어떻게 벌어? 조회수 수익 이외에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사실 조회수 외에 돈 버는 건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광고 협찬이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협찬은 어디서 받아라고 했을 때 뭐 레뷰라거나 이런 기본 광고 협찬 받는 사이트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엠버서더입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요. 기획을 잘하고 기획력에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기획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LG 엠버서더나 이런 곳에서는 광고를 하거나 그랬을 때 뽑잖아요. 그리고 영상 하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줍니다. 교육도 무료로 시켜줘요. 유명한 분들 모셔가지고. 내가 돈 받으면서 영상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공모전이에요. 그럼 이런 걱정 하실 거예요. 아마
나는 구독자가 많이 없는데요. 전 조회수가 많이 없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업을 하는 케이스인데 제가 틱톡을 기준으로 600명일 때 틱톡에서 서울시랑 같이 크리에이터들을 모았었어요. 100명이 제가 뽑혔습니다. 제가 600명인데 지금도 몇 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 건당 영상 한 건당 거의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넣는 거죠. 제가 그때 3일을 했거든요. 우수사를 샀는데 3일을 하면 또 100만 원 줍니다. 자, 200만 원을 벌었죠. 공모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크리에이터 공모전 것도 쫙 나와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강의가 있죠. 강의는 대신 결과를 좀 내고 하는 방법이 좋긴 한데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부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1000명일 때 강의를 했어요. 5명한테. 그때 강의는 뭐였냐면 1000명까지 같이 만들어봐요. 약간 챌린지였어요. 욕먹었습니다.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 그때 반응이. 그래서 뽑겠으면 여기까지 안 하겠죠. 그렇죠.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냥 솔직하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화를 내시다가 솔직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처음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완해서 다시 했어요. 3명이 모였습니다. 어떻게든 별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좀 큰 플랫폼에 강의가 들어가게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강의를 하게 되고 톡박 파트너스라는 것도 있고요. 제품을 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해서 대행업을 할 수도 있고요. 기획업, 편집업, 뭐 이런 외주업체 하는 것도 있고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영상만 그냥 찍는 행동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앞으로의 뭐 채널을 워낙 많이 운영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뭐 꿈이 있다면 제가 제 손으로 탑을 한번 찍고 싶더라고요. 최소한. 그게 이제 목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꿈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가난한 친구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갔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재단도 좀 만들고 싶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휴대폰 하나만 주면 이 친구들이 유튜버를 하든 틱톡을 하든 수익을 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이제 할 사업 중 하나가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재단이나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제 생각입니다. 그 학교에 오게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준다면 두려움을 갖고 시작해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해라 이러는데 저는 무서움을 갖고 항상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책임감, 심지어 지금 제가 직원들이 이제 8명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 제가 무엇을 얘기하잖아요. 사업 시작할 때 그랬어요. 압박감, 부담감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까 책임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시작했을 때 물론 쉽게 시작을 하지만 할 거면 끝을 봐야지가 아니라 이걸 시작했으면 어쨌든 저는 아까 얘기했던 2명 중에 1명이 봐도 1명이 팬이라는 것처럼 그 팬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가끔 저도 사람이다 보니 현타가 오거나 이렇게 슬럼프로 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잠깐 슬럼프가 와도 빨리 회복하는 이유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강의를 했던 제자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저를 봐왔던 사람들 어쨌든 저를 구독하지 않고 팔로우하지 않아도 저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막 밑에 응원들을 엄청 받았어요. 이분은 뭐 되게 거칠하게 잘하셨네요. 그 응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좋아요를 하나라도 받았다면 그 좋아요 하나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내려놨을 때 이분들이 실망할 두려움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한테 울림이 있는 게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뷰 형식의 어떤 이런 세트를 준비하고 이제 인터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뭐 좀 조회수가 안 나고 하면 좀 자책도 하고 이게 아닌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하던 찰나에 대표님을 만나서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좀 책임감 가지고 한번 이끌어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역전하신 대표님이 나오셔서 수익화 영상으로 수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회수가 뭐 140 정도만 나오더라도 그 중에 또 14명이 오늘 뭔가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